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트코인을 캐서 돈을 버는 게 주업인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전부 팔아버린다면 어떨까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 같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나스닥에 상장된 비트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왜 이런 대담하고도 위험해 보이는 베팅을 했는지 그 배경과 속사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던 회사가 자신들의 핵심 사업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인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요. 마치 금광회사가 그동안 캐서 모아놓은 금을 전부 팔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술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이더리움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회사의 운명 자체를 건 이 엄청난 전략적 변화 뒤에는 과연 어떤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 비트 디지털이 원래 어떤 회사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꿨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겠죠? 비트 디지털, 나스닥 티커는 BTBT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업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더리움이 미래금융의 판도를 바꿀 핵심이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나 NFT, 그리고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토큰화 시대의 기반이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땅 파서 금 캐듯 채굴하는 걸 넘어서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사서 보유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스테이킹에 참여해서 수익을 내는 모델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2025년 7월, 회사는 아주 단호하게 비트코인 매각을 끝내고 이더리움 중심 전략으로의 전환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업 영역을 좀 넓혀보는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과거는 비트코인이었지만 우리의 미래는 오직 이더리움이다 라고 세상에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비트코인 채굴을 그만둔 이 회사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걸까요? 그 새로운 사업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비트 디지털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요, 크게 3개의 기둥으로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더리움 트레저리 및 스테이킹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은 채굴하던 시설을 활용한 고성능 컴퓨팅, 즉 HPC 인프라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생산입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이 회사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회사가 가진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맡겨서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거죠. 그 대가로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정성이에요. 만약에 스테이킹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생기면 맡겨둔 이더리움을 잃게 되는 슬래싱이라는 무서운 벌칙이 있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급의 최고 수준 보안에 갖췄다고 하고요. 또 하나, 맡겨진 자산을 가지고 다른 위험한 곳에 또 투자하는 그런 재담보 리스크 없이 오직 네트워크가 주는 순수한 보상만 추구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숫자가 바로 이 회사가 얼마나 이더리움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5만 2,444 이더리움. 이게 2025년 10월 기준으로요. 당시 시세로 약 6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9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회사의 명운을 이더리움에 건 거죠. 그럼 나머지 두 기둥은 뭐냐? 이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할 때 썼던 데이터 센터랑 고사양 컴퓨터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요즘 한창 뜨는 AI 개발에 꼭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HPC 인프라로 바꿔서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생산도 명맥은 유지하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죠. 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월스트리트의 까다로운 애널리스트들은 이 회사의 과감한 변신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제 재무 데이터를 통해서 이 새로운 전략의 가치를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잠재적인 상승 여력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 막대가 최근 주가인 4.13달러고요. 오른쪽 막대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의 가치를 볼 때 적어도 1년 안에는 이 정도는 가야 한다고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 6.33달러입니다. 현재 주가보다 약 50%나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사업 모델을 급진적으로 바꾸는 건 엄청난 위험이 따르죠. 그런데도 이 기업을 분석하는 월가 애널리스트 3명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강력 매수, 즉 스트롱 바이 등급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순자산 가치, NAV 때문입니다. NAV가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이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아서 청산한다고 했을 때 주주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계산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가진 9천억 원어치 이더리움에다가 자회사인 화이트파이버의 가치를 더하고 거기서 빚을 뺍니다. 그 남은 금액을 전체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5.09달러가 나온다는 거죠. 현재 주가가 4달러 초반이니까 어때요?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보다도 주가가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다. 즉, 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대담한 베팅에 따르는 엄청난 기회와 또 그만큼 중대한 위험 요인, 양쪽 모두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둘러싼 시각은 명확하게 둘러갈립니다. 먼저 좋게 보는 쪽, 즉 강세론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더리움 생태계는 계속 성장할 거고 AI 사업을 하는 자회사가 나중에 상장이라도 하면 그 가치가 엄청날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싸지 않느냐,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반면에 우려하는 쪽 약세론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죠. 이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호화폐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꼽습니다. 또 막대한 자본을 쉽게 조달하는 거대 경쟁사들에 비해서 자금력이 약하고 경쟁도 너무 치열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의 시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최근의 자금 조달 건입니다. 회사가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했는데요. 여기에 크라켄이나 점프 같은 업계 거물들이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이건 분명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야만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 돈이 급했다, 대형 경쟁사들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약세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죠? 자, 이 모든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 비트 디지털이라는 회사를 바라보는 우리 투자자들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비트 디지털의 이 선택은 과연 미래를 내다본 선구자적인 결정일까요?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무모한 도박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기업의 미래는 물론 투자자들의 운명까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